우리가 참선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래하면은 피가 흐르는 소리가 다 들린다 하던데 이 사마타적인 수행에서 상이 잡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의 흐름이 다 느껴지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민감한 사람은 뭐 느끼실 수도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대로. 그러면 되는 거지. 실제로 느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수행과 관련해서 뭐 또 어떤 것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려야 다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행선을 하면서 예. 삼매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 밑바사나를 쪽으로 해서 삼매에 들어간다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마타 쪽으로 둘 다. 예. 밑바사나도 삼매에 들어갈 때 있습니까? 행선을 하면서 예. 바른 삼매, 부처님 말씀 바른 삼매는 이빠사나 삼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리를 들면 드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디디면 드는 느낌 알아차리는데 여기서 삼매를 느낄 수 있다고. 사실은 쉽게 표현하면 기분이 아주 맑아지고 좋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마타 같은 경우는 집중하니까 이게 바로 나타나는데 이빠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럼 차이가 뭐죠? 우리가 사마타하고 행선할 때 나타나는 단지 차이는 이 하나의 대상에 몰입이 되고 몰입이 안 되고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경험되는 마음의 상태는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냐? 결국 그냥 알아지는 상태와 알아지는 내용에 평정한 상태인 거예요. 자, 이빠사나도 보이고 들리고 어떤 소리가 보이고 시장바닥에서 뭐 찢고 벗고 온갖 소리가 다 들려도 단지 그냥 이쪽 귀로에서 이쪽 귀로 가는 어떤 소리도 붙잡지 않는, 머물지 않는, 그냥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초연한 상태. 즉 어떤 소리 좋다 어떤 소리 싫다라고 함이 없는, 자, 단막정에 좋고 싫음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는 듣고 싶은 소리 어떤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간택하지 않으면은, 자, 그런 소리는 아무리 들려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경험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사마타 삼매의 상태와 다르지 않아요. 사마타 삼매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대상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대상은 뭐예요? 생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념에 집중, 몰입이 돼서 그거밖에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알아지니 여기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동료가 있을 게 없죠. 그래서 마음의 동료가 없이 고요한 그런 상태고, 마음의 동료가 없고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함이다 이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 것인 거예요. 이빠사나 삼매는 막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온갖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어느 것도 붙잡지 않고 간택이 없고 정애가 없으니까, 정애가 맞나? 그것이 없으니까 마음의 동료가 없어서 아무리 뭐가 들리고 말고 느껴지고 해도 역시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한 상태가 돼서 그것 또한 불편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인연을 하면서 이제 다리를 디디고 하면서 동시에 바람이 몸에 스치는 거하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이게 단절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동시에 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순차적이겠지만은 경험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경험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요. 순차적이든 한꺼번이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 순차적으로 경험되든 한꺼번에 경험되는 것 같든 관계없어요.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일까 아닐까라고 머리를 굴리지, 생각을 굴리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또는 순차적이라고 규정하지도 말고
한꺼번이라고 규정하지도 말라. 어떻게 경험되든 경험되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일단 소리가 가장 이렇게 많이 보니까 알아차려지더라고 소리가. 예, 예. 근데 보이는 거는 좀에 선명하지 않고 보니까 이걸 동시에 이제 뭐 바람 부는 느낌하고 이 자체를 동시에 다 이제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평상시에는. 예. 자,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경험되든 저렇게 경험되든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말라. 한 가지를 느끼든 세 가지를 느끼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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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리는 분명하고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 않고 라고 그것 또한 규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든 어떻게 보이든 그것도 분명하게 들리든 분명하게 들리지 않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하면 분명한 대로,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는 대로 어떻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겁니다. 매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그러다가 규정, 단정, 평가, 판단 한만 없으면 돼요. 한만 없으면 돼요. 근데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지금 일어나서 알아진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규정, 단정, 평가, 판단만 없으면 돼요. 단지 그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자꾸 덧붙이는 것이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고, 그거 굴리는 그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상태가 안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자체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중요한 것 자체가 없네, 그냥. 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아예. 자, 중요한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는 것도 없죠. 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규정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할 게 없다는 그렇죠. 거고. 안 중요할 것도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막 사는 거하고는 틀리죠. 자, 그거하고는 절대 다르죠. 절대 달라요. 네, 절대 달라요. 그럼 책에 볼 때 이제 처음에는 2단계로 이제 영상을 느끼는데 내가 좀 더 하면은 이게 3단계, 4단계, 5단계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5단계가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예.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 말에 얽매여 있어요. 왜 이 마하시 사요도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그냥 얘기일 뿐인 거예요. 응? 제일 처음에는 잘 경험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에 빠지니까 응? 이 단순화시켜서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뭡니까? 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것을 쪼개고 하면은 이것이 3단계도 100단계도 되고 1000단계도 되고 10,000단계도 되고 무한대 단계도 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을 단계로 하면 단계에 얽매이면요 이건 관념 수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하시 사요도가 의도하는 것은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가 되게 하려고 명칭을 붙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생각에 빠져서 달아나니까.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디 가고 요 단계만 빠져가지고 단계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하시 센터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냥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생각한다는 상태만 아니면은. 그런데 이게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어떤 한 경험에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명칭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안 떨어져서 쌩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말 자체가 아니라 도대체 그 말을 한 그 본래의 취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아니라. 근데 말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가 됐든 3단계가 됐든 단계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애초에 단계가 없으면은 아마 훨씬 더 맛이 사야도의 뜻대로 잘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된 사람에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다 그게 얽매버린 거예요. 이 야구공 같은 거, 이 공을 때리는 것도 그래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 때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단순해요. 딱 시킬 때, 사실은 뭐 타격 폼이 어떻고 막 야구 아마 가면 그러고, 그럴수록 자꾸 더 때리기가 자꾸 더 힘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무지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 야구공을 그냥 때리라. 그러면은 몇 분 시행착오 하다가 점점 마측하게 된대요, 그냥. 사실은 어떻게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자연스러운 폼이 나오게 된대요. 폼을 이래야 된다라고 규정되지만 않으면은 계속 그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교정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 어떤 폼이 되려고 하니까 점점 그것이 굳어서 더 이상 효율적이 안 되게 돼 가는 거예요. 골프도 똑같은 거예요. 날아오는 야구공보다 골프공 때리기가 더 어렵대요. 골프공 가만히 놔두는데 이거 때리기가 더 어렵대요. 야구공은 팍 날아오니까 생각할 틈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무조건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때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가만히 앞에 놔두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틈이 많으니까 오히려 때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한참 찔러봐야 돼요. 그리고 가령 잘 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은 이 틀이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이 생각이 작용돼가지고 이 제대로 못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교사는 가령 그런 거예요. 자, 무조건 공여 있고 저 있지. 그냥 무조건 한번 보내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때려봐 그냥. 단지 저렇게 보내려고 한번 해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표만 보고 이거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터득이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되면 스스로 자꾸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결제 안 하면은 사실 그것이 다음 작용에 반영이 돼서 스스로 그런 상태가 자꾸 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타격 폼이다 그러면 타격 폼을 그래야 된다고 생각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다시 안 되게 돼 가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시니까. 수행동이나 모든 생활의 이치는 똑같은 거이다. 생각한다는 상태가 아니면은 자, 모든 것이 다 불편함 없이 스트레스 없이 다 돼가요. 어떻게 하려고 함이 있는 생각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전부 스트레스 받아지고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고 불편해지고 그런 거예요. 도라고 이름하는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생각한다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 기본 그런 틀에 얽매여 있는 한 2단계, 3단계 이러고 있는 한 그러면 아마 해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막 어떤 경우 그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서 아예 막 그 틀에 굳어져 버려가지고 막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야기 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해요. 딱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질문을 어떻게 하라고 딱 가르쳐 줘요. 그거 왜 질문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데 가면 이거는 봉숭아 학당 같아요. 한심해요. 질문들이 저는요 지금까지 3단계 했는데요 이제 4단계 해도 됩니까? 하여튼 그게 전부 뭡니까? 그러고 있으니 다른 건 물론 안 알아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경험이 안 돼. 왜냐하면 집 생각 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그 괴롭히는 생각 다 까맣게 다 까먹는 거. 왜? 3단계 4단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니까 참 괴롭지 않더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똑같아요. 그리고 행사하면서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통찰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각 사람이 의문이 있는 데 대해서 알아지는 경험이 있죠. 의문이 없으면 알아지는 경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답답함이 있어야 풀어지는 경험이 있죠. 답답함이 없으면 풀어지는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찰의 경험은 다 다른 거예요. 행사하면서의 이제 올바른 통찰을 가령 예를 들자면은 내가 몸을 움직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런 인간된 통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아니요. 지금 별개의 사안이 예. 내가 갖고 있는데 별개의 사안들이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생각한다라는 상태가 아니게 되면은 그냥 경험되는 상태가 되면은 저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불쑥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와 똑같이 통찰도 불쑥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통찰을 기다리시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통찰이 나도 그것 또한 그냥 그런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이라듯이 통찰들이 문득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행선을 통한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통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유지해서가 아니라 문득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란 말도 그래서 수행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유지, 계속, 항상, 이어짐 이런 말들이 가장 안 좋은 말들인 거예요. 이런 말들이 항상 함을 유발시키는 말들인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찰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고 유지하고 항상하고 계속하고 이런 말들이 있으면 전부 도의 상태가 못되게 하는 그런 방해의 말들일 뿐인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으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유지고 항상이고 이런 것도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지라는 것도 찰나의 경험, 점경험 해서 이것이 선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유지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경험은 이 유지라는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찰나 경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찰나 경험밖에 안 되는데 유지하려고 한다? 유지라는 말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유지라는 말은 항상 어떤 이 경험된 것에 대한 시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하니 안 될 수밖에 해요. 그럼 도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을 때는 역시 관념에 빠진 관념 상태였을 때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일 뿐인 거예요. 경험되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계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이어진다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단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매 순간 딱 그거 하나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자연 현상이고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그것도 적용해 주지 말고 단지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딱 그거 한마디인 거예요. 어떠한 함도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사실 이거는 3살 먹는 애도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 행선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제가 묻는 사람마다 대답이 틀려가지고 예, 예. 자선을 할 때 예. 굉장히 간단한 건데 자선을 할 때 밑바사나 명상을 할 때 보통 눈을 처음 이렇게 뭐 어떻게 앉든지 앉아서 눈을 감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안 됩니까? 떠도 상관없어요. 감든 떠도 상관없어요. 다 다르고 이래서 그래서 왜 눈을 감으라 우리 그 옛날에 하시는 분은 눈을 감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둘 다 해봤는데 처음 이렇게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게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서 감으라고 하는 건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차원에서 감으라고 하는 데서는 감으라고 하는 건가? 안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지. 되게 사마타 같은 경우는 눈을 감으라고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몰입을 해야 되니까, 되게 보이는 데만 잘 빠져드니까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파사나는 그냥 일상성인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뭐 눈 감고 해요? 일도 수행이요, 명상이요, 다 그런 건데, 안 된 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행선이든 자선이든 와선이든 뭐 일상선이든 뭐 차선이든 어떤 것든 다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 동영상에 보면 오보고사님께서 이렇게 자선을 할 때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도 있고 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눈을 떠라 감으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 자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을 감으나 뜨나 뭐 그것은 뭐 앉으나 서나 그런 것은 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행선에서 결국에는 경험되는 그대로죠. 경험되는 그대로죠. 자선도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뭐 설거지 할 때도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다 도라고 하는 상태고, 도, 수행이라는 상태고, 그렇지 않으면 다 그렇다라고 이름할 수 없는 상태고, 단지 그럴 뿐인 거예요. 티라니. 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생각일뿐님 말씀대로 사실 요즘 좀 너무 관념적으로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그냥 알아지는 이대로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그냥 사실 이건데 일상생활 이건데 이게 자꾸 온통 하나니 자꾸 이래서 하니까 이게 자꾸 관념적으로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니 그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야만 이야기가 되는 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경험되는 뭔가 뭐 불편하다든가 또는 뭔가 의문이 일어난다든가 이게 진짜 바른 수행과 관련된 법담이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를 해라.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를 해라. 관념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온통 하나니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게 온통 하나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온통 하나라고 규정하려면은 어떻게 경험된 건지를 갖다 그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는 서로 닉네임을 쓰니까 하늘님이 대전법회 제일 처음에 나오셨을 때 뭔가를 가장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관심이 있을 테니까 그럼 그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고. 경험을 이야기해도 맨날 온통 하나고
계속 그 이야기인 거예요.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은 온때 다 그냥 온통 하나라고 경험된다라고 문득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구분이 안 되고 이런 경험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경험된 걸 가지고 왜 온통 하나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경험된 사실을, 그러니까 이 도를 이야기할 때, 자, 그냥 간단한 거예요. 경험돼서 걸으면 걷는 줄 안다. 이 세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지. 그게 뭔 도야?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대부분 걷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 아닌 거예요. 무아를 경험한다. 이게 경험이 아닌 거예요. 체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온통 하나가 경험된다. 세상이 문득 온통 하나가, 세상이 온통 하나더라. 이게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경험된 것을 얘기해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말씀하신 게, 사실 개념이나 단어나 이런 거는 사실 경험할 수 없는 거다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 경험되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다 경험되는 게 아니야. 말로 꺼내면 그 차이를 경험되는 것을 얘기해라 그러면 경험되는 것이 좀 말로 표현이 안 돼. 분명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래도 그러면서 말로 표현해라. 근데 그 전체적인 대화를 보면 경험된 것인지 어떤 관념, 이것도 관념이지만 그 차이를 그나마 좀 구분이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험된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들 대부분 이야기를 하지만은 경험된 것은 어떻게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경험된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아니, 어떻게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로 봤으면 표현하기가 어렵지기는 어려워도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된 사실은 어떻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해라. 경험된 거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생각으로 표현하는 빨리 마음에 표현해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라는 게 관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다 관념인 거예요. 이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식상의 경험이나 이런 어떤 작은 나눔까지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보고사님께서 요즘 관념적으로 많이 그러고 있다. 온통 하나님은 그 사람 그렇게 경험했으면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으면 한 번 온통 경험했다 이러면 두 번, 세 번 또 온통 경험했다, 또 온통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경험 그대로지 않습니까? 댓글 올라오면 그 사람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온통 하나다, 하다 하는 거는 또 우리 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관념이라고. 어느 이야기나 이건 다 상대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그러면서 우보고사님이 또 관념에 빠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점검 말씀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냥 경험일 뿐이지 그것을 붙잡거나 그러지 않다. 그대로 규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규정하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규정하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것은 스스로 분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 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도 그런지 안 그런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느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이런 어떤 느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온통 하나라는 무상을 체험했다든지 막 이런 거 이제 관념적
굳이 뭐 그게 구분이 된다 뭐 이런 아니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은 전부 다 관념입니다. 아니, 자, 보세요. 말은 전부 다 관념이다라는 것은 또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말이 말일 뿐이면 관념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제 뜻은 뭐냐면, 말은 관념일 뿐이다라는 게, 그거는 누군가가 그건 관념이야, 이런 관념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오보부사님 말씀대로 내가 아닌데 뭐, 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경험을, 어떤 생각의 경험을 관념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생각의 경험을 다 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붙잡을 때만 관념이라고 그래요. 응? 그 얽매일 때만 관념이라고 그래요.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관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부 다 관념이다라고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단지 붙잡는 그것에 대해서 관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모든 것이 다 관념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쓰는 말에는 말을 갖다가 고정시켰을 때 말이 말 그대로라고 했을 때만 관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그냥 표현일 뿐인데 말이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면은 그러면 이건 그냥 손가락이지 이것을 관념이다라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단지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말은. 그러면 그 말을 관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관념이라는 것은 거기에 얽매였을 때 관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말을 관념이다라고 그래버리면 정말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응? 그리고 우리가 생각은 대부분 안 좋은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생각일 뿐이면 그건 좋고 안 좋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을 규정으로서 그렇다라고 믿으면은 그럼 그것이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즉 불편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을 관념이다, 안 좋은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불편이 경험되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이야기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관념이다 이야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 삼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화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생각, 모든 말은 다 관념이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최소한 여기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누가 글을 올리면 자명하시냐고 그 말만 계속 해주시면 참 이게 좋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도 관념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두드려 주시는 거죠. 안 그러면은 자꾸 그런 어떤 너무 관념적인 표현을 올리지 마.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에는 이 말쓰기가 말하기가 이게 한마디 하기가 이게 어렵네. 진짜 이리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의도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뭐든지 정말 여기서 일어나는 그대로 누가 관념적인 표현을 하면 그거 혹시 생각 아니세요? 또 댓글도 달아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도움을 이 사이트에서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본인이 아는 관념을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지금 거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관념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글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문제가 되는 글들은 자기 관념을 완전히 고집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올 수도 있고 단지 이제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게재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건 이렇다라고도 다른데 그 외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게 맞다라고 완전히 자기 법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제. 그렇지. 그런 거는 서로가 좀 자제하는 게 좋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경험의 일을 통해서 중도를 경험하자는 건데 관념을 가지고 자꾸 관념을 논하니까 근데 문제가 그 사람들은 관념인지 모르고 그렇죠. 너무너무 경험을 했고 이거는 너무 전달해주고 싶고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큰 자비심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자, 그런데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령,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렇게, 가령, 반대로 똑같이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제 경험은 요러 하던데요? 라고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진행돼 가면은, 그러면 스스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해주고 싶고 뭔가 잘못돼 간다 싶으면은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가령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가령 그 말은 일방적인 규정 단정 아닙니까? 제 경험으로나 사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전에 들어가서 계속 질문만 하니까 질문한다고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질문. 단지 질문만 계속했어요. 질문만 계속했어요. 왜? 사실은 그러한 과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제 말도 그냥 믿지 말라라고. 아니,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제 말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그렇게 규정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보 사입이다. 어디에 그런 게 있대요. 우보 사입이다라고. 하여튼 뭐 그러든 말든 그건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지만은 자, 왜 그런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서로 대화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엉터리라고 해서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규정을 하려면 규정하고 왜 그런지를 해서 납득이 가게 하면 되잖아요. 우선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면은 참 말씀 그대로 깨어 있으면서 저는 그 부분이 맞는지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이게 맞으면 정말 너무 그 말이 정말 맞네. 이게 일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깨어있은 상태에서도 그런 게 잘 경험이 안 되고 이러면은 나는 다른 경험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한번 또 올려보는 거죠. 올려봐가지고 이제 또 여쭙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내가 틀리는 과정을 드러내야 이거는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뭐 자기가 관념을 지금 갖고 있는 건지 이렇게 돼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보 고사님께서도 그럼 드러내라 자꾸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제가 가령 지유 스님 동영상도 올리고 법륜 스님 동영상도 올려서 스스로 분명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가령 자기가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스스로 점검돼 가는 거죠. 가령 거기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좀 단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그렇죠. 가령 우리 도반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경험을 나누는 것은 뭐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이거다라고 해서 규정을 해버리면은 가령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일어날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거죠. 예? 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가. 그럼 이런 여지가 아니라 이런 거다. 어떤 경우는 심하게 우보거사는 엉터리고 이거다라고. 가령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럼 자기 사이트 만들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가령 여기에 있는 글이 잘 되고 잘못되고 맞고 틀리다를 한다면 그러면 돼. 가령 그 점은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던데 그 점은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 밝혀나가면 돼. 안 되면 계속 질문만 해도 돼. 계속 질문하면 미천 드러나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묻는데, 야, 이제 더 이상 묻지 마. 그럼 내 밑은 다 드러나잖아. 이러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맹세코 이야기를 하건데,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계속 올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험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뜬금없이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럼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좀 서로 길어지는 댓글들 보면은 공통적인 게, 내 건 맞고 네 건 틀리고,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심플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내 거를 이렇게 또 드러내주고. 자, 이렇게 그런데 하면 또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예. 이 최소한 법담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무자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무자비하다고? 무자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적당히 그것을 존중해준다.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해주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관념이 돼버릴 거 아니야. 응? 과반수가 성립이 안 되죠. 에? 과반수가 성립이 안 되면. 이거 과반수 통계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건. 과반수 통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응?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배우는 이게 진리고, 진리는 지금 순간순간 드러나는 경험인데,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해서,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게 틀리고 맞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죠. 결국은, 당신도 규정 아니냐? 점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경험을 나누다, 그러면 도대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 결론은, 자,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이렇다라도 규정하지 말고, 그렇다라도 규정하지 말고, 자, 바로, 규정함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를 통해서 스스로 밝혀질 때까지 그러면 두고 봅시다. 라고 결론이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 낼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좋은 법단 나눴어요. 그게 결론 아닌 결론이지?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이건 결론이 아니잖아요. 네. 자,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규정할 수도 없으니, 그러면 규정하지 말고,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한번 있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결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도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론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막 곤란한 질문을 계속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래서 그냥 경험된 사실은 경험된 사실로서 계속 그렇게 서로 대화해 가다 보면은 누가 봐도 어디에 얽매이지 않도록 스스로 자명해지도록, 이게 바로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너무 규정적인 것을 제가 항상 문제 삼는 거예요. 규정 짓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나 또 나름 이유를 제시하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댓글 아닌 댓글을 다는 것이, 자, 올려주고는 스스로 분명합니까?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도 좋아요. 단지 규정 단정으로 딱 이야기 여지도 없이 그렇다라고 못 박지만 말고, 기본적으로 제 얘기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제 얘기의 어떤 점이 어째서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 그것을 조금 더 막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얼마든지 해도 제가 자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시면 고맙죠. 사실은 매 순간순간이 항상 점검인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배우님 잘린 거 있어요? 저는 아직